김종현의 스포츠. No problem. 화요일 저녁에는 이 두 분과 함께하고 있죠. 정 PD와 김 기자, 정현우 KBS 스포츠 PD, 중앙일보 김지한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 시간마다 요새 배구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갈수록 좀 재밌어지고 있어요. 그러게요. 저번 주 일요일 날 제가 이제 그 메신저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저희 아이템이 또 새로 생겼다고. 네, 드디어 어벤져스였던 흥국생명이 패배를 했고요. 거기다가 이제 남자부 순위 경쟁도 보는 재미가 있어서 프로배구 재미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흥국생명 누가 이기나 도대체 이랬는데 역시 한번 이겨본 팀이 승리를 가져갔어요. 그렇습니다. GS칼텍스가 뭐 저희가 전망을 예전에 했을 때도 흥국생명을 이길 팀이다. 뭐 이렇게 꼽은 적이 좀 몇 번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공교롭게 딱 이 흥국생명이 또 15연승, 그러니까 여자부 최다승 기록을 딱 이루려고 할 때 그거를 막아세운 그런 어떤 이 주인공이 됐고 2대 0을 또 3대 2로 뒤집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참 그런 경기 내용도 좋았고 굉장히 그 끝나고 나서 GS칼텍스 선수들이 이 우승한 듯이 좋아했던 그런 모습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대역전극을 써냈는데 어떤 면이 주요했을까요? 저는 경기 중반에 이 차상현 감독의 빠른 세터 교체가 굉장히 주요했다고 봐요. 1, 2세트에 이제 안희진 기존 세터가 좀 부진하니까 백업 세터인 이원정 선수한테 경기를 끝까지 맡기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반대로 1, 2세트에 부진했던 강소희는 교체 없이 믿음의 배구를 했던 게 좀 통하더라고요. 마지막 5세트에 결정적인 득점을 연속해내는 모습이 좀 보기 좋았고 그다음에 이제 흥국은 역시 외국인 선수인 루시아 이탈이 좀 아쉬웠겠죠. 1세트 초반에 경기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아무리 외국인 선수급이라는 김연경이 있다고 해도 정작 그 외국인 선수가 없이는 경기를 이기기 쉽지 않다. 이런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전에 그 GS칼텍스의 차상현 감독이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했던 경기에서는 이 강소희가 부상으로 빠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GS칼텍스가 이 삼각편대가 골고루 이게 득점 분포가 분산이 돼서 하면은 굉장히 참 이 강력한 그런 팀이 되는데 그런 어떤 전략이 주요했고 뭐 정현우 PD가 말씀해주신 대로 그런 이 초반에 이 큰 변수가 결국은 이 승부를 갈랐다. 뭐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흥국생명도 경기 후 박미 감독도 말하긴 했지만 다 이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규 시즌 30승을 다 한다면은 뭐 그거 자체도 뭐 그 전에 저희가 이 시간에 다뤘던 그 호남 정유연 그런 기록을 이 시대에 사실 세우는 것도 좀 쉽지 않고 힘들죠. 그런데 박민희 감독도 그 경기 끝나고 나서 오히려 되게 홀가분한 그런 어떤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정규리그 30경기를 모두 이길 수 없고 오늘 처음 졌기 때문에 다음 경기를 어떻게 또 준비하느냐가 더 중요해졌다. 이렇게 또 멘트를 하기도 했는데 그만큼 이번 패배를 계기로 해서 더 열심히 하라는 이제 열심히 준비하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겠다. 이런 멘트에서 보면은 또 흥국생명이 한번 또 이 하나의 터닝 포인트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악재가 있다면 아까도 1쿼터에 빠져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좀 안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요. 그렇죠. 루시아 선수가 1세트 1대1 상황에서 그러니까 경기 거의 시작한 직후거든요. 오른쪽 어깨에 통증을 느끼면서 이탈을 했는데 경기 끝나고 검진 결과 오른쪽 어깨 근육 손상 판정이 나왔습니다. 당초에는 그냥 가벼운 통증일 줄 알았는데 어쨌든 근육 손상이 있기 때문에 최소 한 달 이상 재활과 치료가 필요할 것 같다는 소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복귀가 빨라봤자 다음 GS칼텍스전인 1월 3일 그것마저도 재활을 감안하면 풀타임으로 뛰는 건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루시아가 이탈을 하게 되면 토스가 김연경이랑 이재영에게 몰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날 경기에서도 그 김연경 선수랑 이재영 선수에게 아무래도 이제 공격이 몰리면서 이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이 두 쌍포가 조금 공격 성공률이 떨어지는 그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 김연경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4세트의 공격 성공률이 36% 그리고 5세트에는 14%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재영 선수도 전반적으로 좀 컨디션이 나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장기전으로 이제 보고 갔을 때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 박미희 감독이 또 어떤 이제 조합을 앞세워서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 선수를 이제 교체를 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 이 자원에서 과연 어떤 선수들 간의 조화를 통해서 이거를 또 만들어갈지 여기에 대한 고민이 더 커진 그런 상황이죠. 4세트에는 공격 점유율이 52%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김연경 선수. 근데 점유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반대로 상대방도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패턴이 읽히는 거죠. 그래서 점점 공격 성공률이 떨어지는 것 같고 결국 앞서 그 GS의 삼각편대를 얘기했는데
흥국은 반대로 삼각편대가 쌍포로 바뀐 그렇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이제 뭐 김세영 선수라든가 김미연 선수의 폼이 좀 올라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 외국인 선수 교체 얘기도 잠깐 하셨는데 이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인가요? 그렇죠. 지금 이번 그 코보의 이 외국인 선수 관련 규정을 보면 이렇게 이제 부상자 선수가 나오거나 이렇게 교체를 하게 됐을 경우에 그 드래프트에 도전했던 선수에서만 그걸 픽을 할 수가 있거든요. 또 그런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현재로서는 또 이 해외 입국자 이 자가격리 2주라는 또 그런 시간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상 이 영입을 하는 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연은 이제 기존 선수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런 어떤 자원들과의 조합이 중요하고 현재로서는 루시아가 최소 한 달 이상의 어떤 이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참 이 기간이 흥국생명에게는 어떻게 보면 참 큰 위기로 위기 같은 그런 어떤 기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신에 여자부 전체로 봤을 때는 이런 상황 때문에 선두 경쟁이 조금 더 볼만해진 것 같아요. 뭐 아직까지는 독주이긴 합니다. 승점이 9점 차나 나고 있기 때문에 반면에 이제 흥국생명에서 루시아가 이탈했다는 점은 다른 팀들에게는 좀 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뭐 흥국생명을 상대로 승리를 따낸다 현실적으로는 이게 힘들다고 해도 세트를 따내고 풀세트까지 가면서 승점을 좀 늘린다면은 다른 팀들과의 순위 경쟁에서 루시아 없는 상황에서 흥국생명을 잘 공략했다면은 이 부분이 분명히 해당 팀들에게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거니까요. 네. 이쯤에서 여자부 전체 순위 한번 짚어볼까요? 네, 현재 흥국생명이 10승 1패, 이제 1패를 당했죠. 그러면서 승점 29점으로 현재 굳건하게 선두를 지키고 있고요. GS 칼텍스가 승점 20점, 7승 4패를 기록하면서 현재 2위에 올라 있고, IBK 기업은행이 조금 이제 승률로 따지면 5할에서 지금 벗어나 있습니다. 5승 6패, 승점 16점을 기록을 하고 있고, KGC 인삼공사가 4승 7패, 승점 14점, 그리고 도로공사가 3승 7패, 승점 9점, 현대건설이 3승 7패, 승점 8점, 이렇게 5위, 6위에 각각 자리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대로 오늘 도로공사 현대건설 경기가 끝난다면 순위는 변동이 없겠네요. 네, 도로공사가 현재 2대1로 앞서 있죠. 그런데 이제 3세트를 현건이 따냈고 4세트도 지금 앞서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단은 여자부는 당장은 순위가 그 선두는 그렇죠. 급박하게 바뀌진 않을 것 같다고 보면 순위 경쟁 남자부는 치열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KB손해보험이 현재 승점 28점으로 선두에 올라 있고 원래는 저희가 이 시간에 최근에 전해드리면서 2강이라는 표현을 참 많이 썼었죠. 2강이 지금 깨졌습니다. 대한항공이 승점 25점을 기록하면서 2위에 올라 있고 OK금융그룹이 24점 현재 3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전력 최근에 아주 또 다크호스로 급부상했죠. 승점 17점 4위에 올라 있고 어쨌든 이 초반에 이어졌던 2강 구도가 이제 깨지면서 남자부 판도가 더 재밌어졌습니다. 그중에서 KB손해보험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게 지난주에도 저희 화요일에 경기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뭐 똑같은 대진이었죠. 우리카드랑 만났는데 저희가 이변이 일어났다. 우리카드가 KB손해보험을 3대 0으로 셧아웃하는 이변이 일어났다는데 오늘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똑같이 3대 0. 이쯤 되면 천적인 것 같아요. 혹은 뭐 우리카드가 나는 한 명만 팬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킬러죠. 킬러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쯤 되면 이변이 아닐 뿐더러 오늘 케이타가 출전도 했거든요. 오리카드가 시즌 전에 굉장히 우승 후보로 평가를 받았을 정도니까 시즌 초반에 약간 삐끗했던 부분들을 좀 잘 정비를 해서 올라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면서 이제 다음 라운드에서 또 KB랑 우리카드가 만나게 된다면은 그때는 어떤 경기를 펼칠지 그리고 그 경기가 또 화요일일지 좀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또 3대 0일지 그러니까요.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순위를 좀 짚어주셨으니까 그 한국전력이 5연승을 하고 상승세를 탔어도 아직 보면은 조금 선두권이랑 차이가 나네요. 네, 지금 승점 11점 차죠. 그리고 선두와 그리고 2위 팀과는 현재 8점 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초반이 개막 7연패를 당했던 게 아무래도 좀 승점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조금 더 한 달 정도는 순위를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게끔 계속해서 좀 승점을 쌓는 그런 이 관리가 현재로서는 한국전력으로서는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도 좀 패배 의식에서는 벗어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명히 그 신영석 선수의 트레이드가 선수들에게 위닝 멘탈리티를 심어줬다는 점은 좀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는 이 러셀 박철호 편대에 신영석 선수가 개인 플레이로 좀 더 점수를 내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선수가 말씀하셨던 그 삼각 편대로 가담하기 위해서는 좀 더 조직력을 가다듬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신영석의 포지션이 아무래도 센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양 날개 공격수인 박철우랑 러셀이 공격 성공률을 좀 높여준다면은 신영석의 공격력도 좀 더 배가 될 거로 보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아까 흥국생명 이야기했을 때랑 조금 비슷한 이야기일 수도 그렇죠. 있는데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주 공격수, 그러니까 주 득점원이죠. 이 선수들의 공격 성공률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이게 장기전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체력 안배를 그만큼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러셀 같은 경우에도 저번에 대한항공전에서 1세트에 78.5% 공격 성공률을 기록을 했었는데 이때 5세트에 50% 이하로 떨어졌어요. 떨어지긴 했네요. 예, 그러니까 초반에 잘해도 3세트, 4세트 그런 승부처일 때 조금 더 공격 성공률을 비슷하게 가져가면서 다른 어떤 이 자원들도 함께 이렇게 좀 균형을 맞춰가는 그런 어떤 전력을 조금 더 한국전력이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예,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자, 배구 이야기 짚어봤고요. 이어서 스포츠 팬들이 주목하는 화제의 뉴스들 알아볼 텐데 그 전에 잠시 쉬었다 오겠습니다. 국내 유일 스포츠 매거진 라디오 김종현의 스포츠. 어떤 스포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시간, 정현호 KBS 스포츠 PD, 중앙일보 김재한 기자와 함께하는 정 PD와 김 기자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까 단신 앞에 전하면서 네. 이 소식을 한번 두 분과 다뤄보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네. 야구가 올림픽 정식 종목에서 제외됐어요. 그렇죠. 2024년 파리올림픽이죠. 정식 종목을 확정하면서 야구와 소프트볼 이제 한 종목으로 묶이는 이 야구 소프트볼은 제외하기로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야구를 대신해서 브레이크 댄스, 스케이트보드, 서핑, 스포츠 클라이밍이 대신하여 새로운 정식 종목으로도 채택이 됐고요. 내년 도쿄올림픽 이후에는 당분간 올림픽에서 야구 못 보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야구랑 소프트볼이 그 유럽에서는 그렇게 흔히 거의 볼 안 수 하죠. 있는 그런 스포츠가 아니죠. 뭐 그런 국가대항전 같은 때도 보면은 뭐 이탈리아 정도만 맞아요. 좀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이제 나오는 그런 팀이고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보급을 했다고 해도 사실 좀 국제화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네. 그런 어떤 그 분위기였는데 현재로서는 이게 좀 개최국의 상황에 따라서 좀 많이 좀 바뀌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있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2028년 차기 대회가 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거든요. 네. 예, 이 LA 올림픽 때의 좀 상황을 노려봐야 하는 야구 소프트볼입니다. 근데 좀 신기한 게 브레이크 댄스가 네. 이 들어갈 줄은 몰랐거든요. 저희가 네. 이제 그 스포츠 종목들 참 많이 다루지만 네. 항상 이 심사 종목, 심사 스포츠라는 게 기준이 모호하잖아요. 네. 피겨도 그렇고 뭐 리듬 체조 이런 종목들을 보면은 이 예술성이라는 종목이 공식 항목이 있다는 것에서 제가 굉장히 주관적인 영역일 텐데 예. 그래서 제가 작년 여름쯤에 그 치어리딩 중계를 한번 나왔습니다. 네. 치어리딩은 대체 예술성이 뭔지 그러니까 흥을 잘 돋궈야 하는데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하나 그러니까요. 싶기도 하고 이 치어리딩에서 하이라이트 부분은 대체 무엇이며 거기다가 또 어떻게 하면은 가산점을 받는 건지 이런 거를 중계방송하는 입장에서 파악하기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어허. 이 심사 종목이 스포츠로 자리 잡으면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 변수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브레이크 댄스가 이렇게 올림픽에 정식 종목에 이렇게 든 게 아무래도 유럽 그러니까 이제 현지 올림픽 개최를 하는 그 프랑스 현지에서 그런 어떤 반응도 그렇죠. 굉장히 좀 이 관심이 굉장히 높다고 해요. 예. 특히나 이제 최근에 이 부에노스아이레스,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수도죠. 거기에서 유스 올림픽이 열렸는데 거기서 이 브레이크 댄스가 상당한 인기를 모았다고 합니다. 이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최근에 여러 그런 올림픽 정식 종목이나 시범 종목을 채택할 때 그런 어떤 젊은 층의 어떤 반응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고려해서 이걸 이 종목에 포함을 시키고 빠지고 이런 거를 많이 좀 결정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 좀 분위기가 또 이렇게 브레이크 댄스라든가 뭐 아까 이제 언급했던 뭐 서핑, 뭐 스케이트보드 이런 종목들이 또 함께 이렇게 또 정식 종목에 포함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확실히 좀 트렌디한 종목들이 많이 정식 종목으로 이번에 들어간 것 같고요. 네. 근데 그래도 뭐 개최되는 나라에서 원한다고 해서 그 종목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어떻게 신설 종목을 참 정해져 있는지 특히 도쿄올림픽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이 IOC가 흥행을 위해서 발표를 한 IOC 올림픽 어젠다 2020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생각에는 아니 파리에서 야구를 안 한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올림픽에서 야구를 못할 이유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매 대회별로 이제 어젠다에 따르면은 종목 선정에 굉장히 유연성을 부여하면서 더불어서 개최국인 이 자국 내에서 인기가 높은 종목 위주로 이거를 추천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요? 사실 그래서 이 도쿄올림픽에서 야구가 부활한 거거든요. 네. 그렇죠.
도쿄올림픽 5개 종목 추천해 보면은 야구, 소프트볼 그리고 가라데, 서핑, 스케이트보딩, 스포츠 클라이밍이었는데 파리 때도 정식 종목으로 선정된 서핑, 스케이트보딩, 스포츠 클라이밍을 제외한다면은 아마도 야구랑 가라데를 일본 측에서 자국 내 인기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넣었을지 않을까. 이런 걸 해야 올림픽을 좀 유치하려는 나라들이 많아지려니까 이런 거를 유도하려는 측면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진짜 반영이 되는군요. 네. 근데 이 중에서 스포츠 클라이밍은 우리나라도 금메달 노려볼 수 있지 않나요? 네, 워낙 뭐 또 유명한 선수죠. 이 클라이밍 여제로 불리는 이 김자인 선수가 또 이 종목을 또 올림픽에 또 정식 종목이 됐을 때 또 굉장히 본인 스스로 많이 또 감동했다. 뭐 이런 또 반응을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모든 운동 선수들에게는 또 꿈의 무대가 올림픽이니까 또 거기에다가 뭐 천종원 선수라든지 뭐 여자 이제 국가대표인 서채연 선수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또 이 유망주로 이제 꼽히고 있고 이 스포츠 클라이밍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이제 브레이크 댄스 같은 경우에도 남녀 아마 금메달 1개씩 걸릴 확률이 높은데 이 스포츠 클라이밍도 이 콤바인 종목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남자 1개, 여자 1개 이렇게 금메달이 걸릴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원래 이 천종원 선수랑 서채연 선수가 나란히 이 출전권을 땄는데 이게 지금 올림픽이 연기가 되면서 이 출전권이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달 혹은 다음 달에 열리는 이 아시아 선수권에 다시 이제 티켓을 배정을 해서 이제 올림픽에 나갈 선수를 뽑을 텐데 거기에 이 천종원 선수나 서채연 선수 이런 또 사솔 선수도 있고 이런 선수들이 또 어떻게 또 도전을 할지 또 기대가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오랜만에 메이저리그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김하성 선수 관련 소식이 있어요. 그렇죠. 이제 키움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포스팅 시작을 알렸고요. 이렇게 되면서 내년 1월 1일까지도 협상과 사인이 가능한 김하성 선수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 나성범 같은 경우는 아직 공식적인 포스팅을 시작을 안 했어요. 뒤에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서류 관련 문제들도 있고 선수 개인과 어느 정도 선까지 우리가 포스팅을 허락할 것인가에 대한 조율 여부도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키움 지난달에 포스팅 공식 요청 공문 보냈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지난달 한 27쯤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원래는 키움이 이때 이제 포스팅을 신청을 한다.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었죠. 맞아요. 그랬는데 이게 미국 그 메이저리그 사무국 쪽에서 이 추가 서류 요청이 좀 많았다고 합니다. 이것저것 좀 자료 요청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키움 쪽에서도 계속 보강을 하고 그러면서 예정보다 조금 늦게 이게 진행이 됐고 공식적으로는 이게 그 포스팅 공시가 된 게 날짜로는 12월 2일이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전망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미국 현지에서는 연평균 1천만 달러 안팎의 몸값, 거기다 이제 장기간의 계약 기간도 보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전망 중에 하나가 전체 모든 FA들이거든요. 수많은 스타 선수들이 포함된 랭킹에서 MLB.com은 10위, 트레이드 루머스는 7위, 더 스포츠 네트워크가 8위니까 전반적으로 김하성은 모든 이 메이저리그 선수들 중에서도 탑 10 안에 들 만큼 매력적인 FA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나성범 선수나 양현종 선수는요? 지금 뭐 두 선수 다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진출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었죠. 그런데 조금 김하성 선수에 비해서는 미국 현지 언론의 어떤 반응이나 평가들이 좀 박한 것 같아요. 이 나성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격력에 대해서는 좀 상위 클래스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좀 상대적으로 삼진이 많다. 그리고 좀 최근에 또 작년에 한번 또 부상을 당해서 좀 장기간 또 결장했던 그런 적도 있었잖아요. 네, 그거와 관련한 그런 이슈도 좀 많이 부각이 되는 그런 분위기고요. 양현종 선수 같은 경우에는 류현진, 김광현과 함께 KBO 리그를 대표하는 투수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도 최근 성적이 아쉽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미국의 이 디 애슬레틱이라는 매체는 선발로 한국에서는 활약했지만은 미국에서는 경기 중반에 어려운 이닝을 넘기는 구원 투수로서 더 매력적일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발 자원에 비해서는 뭐 중간 개투나 뭐 마무리 쪽 이런 쪽에 좀 양현종 선수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또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에이스인 스가노 토모유키가 포스팅 공시를 요청했다고 하네요. 그렇죠. 이에 대해서 또 요미우리 구단은 2013년 입단 이후에 8년간 101승을 거뒀고 거기다가 리그를 4번 우승시킨 그 점의 공헌을 감안하여 포스팅 허락을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부터 포스팅 시작이 됐고요. 현재까지 양키스, 샌디에이고, 샌프란시스코 등 3개 팀에 가장 큰 관심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다만 현지에서는 기존에 일본에서 넘어간 에이스들인 다르비슈라든가 다나카처럼 팀의 에이스 역할보다는 좀 굳건한 2, 3선발 정도 역할을 기대한다라는 평이 좀 있어요. 네. 이렇게 김하성이나 스가노처럼 포스팅 공시된 선수들은
어떤 일정을 통해서 계약까지 가는 건가요? 네, 이렇게 이제 메이저리그 사무국에서 포스팅으로 공시를 하면은요, 네. 이 해당 선수는 메이저리그 산원계 구단과 30일 동안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하성 선수가 지난 2일에 공시가 됐기 때문에 내년 1월 2일까지 협상을 할 수 있고요. 네. 스가노 같은 경우에는 내년 1월 7일까지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협상 만료일까지 계약에 이르지 못하면은 포스팅은 종료가 되고요. 네. 그렇게 되면 김하성 선수는 내년 11월까지 포스팅에 나설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한미 선수 계약 협정에 따라서 이 계약을 체결하는 팀 같은 경우에는 이적료를 원소속 구단에게 지급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각 이제 계약 규모에 따라서 네. 키움이 꽤 상당한 금액의 이 보장 금액을 또 받게 됩니다. 그렇죠. 김하성 선수 워낙 지금 평이 좋으니까요. 네. 네. 이렇게 진출하려는 선수들 얘기를 해봤고요. 네. 최지만 선수는 사실 방출이 예상됐잖아요. 네. 근데 템파베이에 잔류한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이제 논텐더 방출을 피하면서 이제 주요 선수들과 함께 내년 핵심 전력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올 시즌 연봉이 좀 저렴했던 점도 큰 요소였던 것 같아요. 워낙 템파베이가 스몰 마켓이다 보니까. 네. 여기다가 이제 준우승 프리미엄도 좀 있고 연봉 조정 자격이 주어지는 만큼 내년 그래도 올해보다는 좀 더 높은 연봉을 받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논텐더 방출을 피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데 논텐더가 정확히 어떤 건가요? 네, 정확하게 제가 설명해드리면요, 이 구단이 연봉 조정 신청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그 네. 메이저리그 3년에서 5년 차 선수들의 다음 시즌 계약을 포기하는 걸 그렇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논텐더라고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제 그렇게 돼서 논텐더로 만약에 풀리게 된다. 그러면은 다른 구단들하고 자유롭게 협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최지만 선수가 만약에 이번에 논텐더에서 풀리게 됐다면은 이 다른 구단들하고도 이제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행선지를 이제 잡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결정이 나면서 잔류를 하게 된 겁니다. 뭐 추신수 선수 관련된 소식은 없나요? 아무래도 FA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대여급 선수들, 그 다음은 투수,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야수들 계약이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추신수의 계약은 오히려 김하성이라든가 나성범 선수의 포스팅 이후 거의 맨 마지막쯤에 저희가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최근에 그 텍사스 지역 매체에서 이 추신수 선수의 어떤 재계약 가능성에 대한 그런 어떤 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네. 하지만은 이 텍사스의 현재 또 리빌딩을 또 계속 하겠다 또 이런 또 여러 가지 또 보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그렇죠. 방향성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좀 가능성을 희박하게 보고 있다. 네. 이런 지금 전망이 있었고 또 내셔널 리그가 또 원래는 올해 그 지명타자 제도가 있었잖아요. 있었죠. 그런데 이게 좀 없어질 가능성이 지금 또 언급이 됐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추신수 선수의 어떤 이 가치 평가 이런 부분들도 여기에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우려가 진출을 됩니다. 이제 노리고 있는 나성범에게도 좀 악재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메이저리그 그 단장 윈터 미팅이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취소되지 않았나요? 그렇죠. 이 사무국이 개최하는 윈터 미팅이 당초에는 댈러스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코로나19의 여파로 취소가 됐고요. 하지만 협상은 계속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구단 관계자들과 에이전트들이 11일까지 우리가 이제 또 화상 회의처럼 하듯이 원격으로 윈터 미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선수들 그리고 이제 FA들과의 계약은 아마도 계속 진행될 것으로 어떻게 보면 보입니다. 또 새로운 문화가 이제 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맞아요. 네. 전 세계적으로 스포츠 이제 뽑을 때 선수들을 이런 방식이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정 PD와 김 기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정현호 KBS 스포츠 PD, 중앙일보 김지한 기자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별일 없으면 다시 좀 들어주세요. 김정현의 스포츠.